안녕하세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어떻게 수업한다고 그러세요? 네가 말하고 그랬어요? 던지고 받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새로운 걸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법의 전 과정을 쭉 해서 하루 동안 정리하는 데 의의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세법 이제 문제도 풀어보셨고 공부도 좀 한다고 해보셨죠? 자,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주요 세목, 취득 단계 세금이 취득세고, 보유 단계 재산세, 양도 단계 양도 소득세 세 가지 세목이 주세목이죠. 그중 세 문제, 그 다음에 5문제, 그래서 총 11문제가 주요 세목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공통된 과세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똑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 세금을 과세를 하다 보니까 각 세목별로 내용이 같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게 세법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떻게 정리를 해놓느냐 하는 것이 세법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개 중 몇 개 목표? 2개. 재산세에서 2개, 양도세에서 아무튼 2개든 3개든 그 정도 잡고 취득세와 비교되는 게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세와 관련된 게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양도세 비교되는 게 종합소득세가 있죠. 걔들이 몇 문제씩?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이게 3문제를 다 만난다는 것은 좀 과하고 3문제 중 난이도 높여서 점수 안 줄 건 포기해야 되니까 몇 개? 2개 정도 나오면 기본적인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16개 중 8개를 일단 8개 정도, 9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조세청론에서는 기분 좋으면 다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 건지고 못 건졌을 때는 어떻게 찍어서 해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6개 중 10개를 접근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세법은 많은 문제가 무슨 문제다? 양도세 문제? 조문 문제죠. 조문이죠. 다음 중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세요 하는 게 거의 다 뭐다? 조문이죠. 그 조문을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옮겨놓은 거죠.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는 거 붙는 거 있어요? 없죠. 응용 문제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세법은 조문 문제니까 조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고득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암기가 안 되고 조문이 엄청 많으니까 또 서로 뭐한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재산세에 있는 것을 양도국세로, 취득세에 있는 것을 양도국세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구분을 못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정직하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 한 만큼 나온다고? 노력한 만큼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니까? 조문 문제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내용을 몰라도 조문을 이해를 못해도 문장에서는 얘가 맞는 거예요. 이것만 보였어도 암기가 됐어도 답은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됐을 때 단순히 조문에 와서 찾는 문제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뭐는 된다? 세법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지런히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자, 나는 지금 모의고사를 보니까 문제에 세법 대여섯 개밖에 안 되더라. 집중해서 며칠 투자를 하면 몇 개는 10개 이상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투자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나머지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언제 시간을 배정을 해서 그걸 끌어올릴 거냐 하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해 주면 되죠. 자, 아무튼 그런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체를 쭉 뭐한다? 한번 정리를 해나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비교할 게 무가부, 취득세와 양도세, 그 다음에 재산세인데 걔는 무와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려갔는데, 자, 아무튼 주요 세목이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정리할 때 첫 번째 누가 부과하느냐, 부과주체죠. 부과주체는 기본적으로 전체 틀에서 정리하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과세를 하느냐, 그게 누구다?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뭐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그게 뭐의 과세 대상이죠. 이때 얼마를 과세하느냐, 그게 뭐다? 과세빈 곱하기 세율.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뭐라고? 과세 요건, 거기에 대해 시험 보려면 누가 부과하느냐, 누구한테 내느냐 하는 걸 따져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뭐 납부 절차,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해주지 않은 게 뭐다? 비과세다. 그래서 주요 세목 요 세 가지는 다 뭘? 이 7가지를 정리하는 게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단 재산세에서는 취득부의 양도는 단계, 보유 단계니까 보유가 뭐냐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취득세에서는 언제? 취득했을 때 과세하니까 취득이 뭐냐를 알아야 되죠. 양도세는 양도했을 때니까 양도가 뭐냐 하는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과 양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또 취득세는 납세액이 언제 성립한다? 취득한 때. 그러면 취득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게 필요하죠. 양도세는 납세액이 언제 성립한다? 달의 말일. 그래도 양도한 때 안에서 다행이죠. 자, 예정지구 납부한 날이가 언제? 달의 말일. 단 얘는 양도 취득 시기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뭐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또 무슨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따지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취득 시기 나오고 얘도 취득 시기 나오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얘에서는 취득인데 얘는 양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걸로.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내용 자료를 보시게 되면 1페이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목이 무가부의 취득세와 양도세 세목은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은 무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징과 과세 대상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실 거 없고 넘어가실 거 없고, 비과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많아요, 양도세가 많아요? 양도세가 엄청나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그럼 취득세는 6가지니까 별로 안 되죠. 그거 끝내고 나머지는 뭘로? 양도세. 그러면 한 페이지가 다 뭘로? 양도세도 돼 있는 게 있다는 거. 이것들은 공부하시면서 쭉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는데, 자, 점심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수업은 몇 시까지? 6시까지. 제 목표는 5시 40분 정도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몇 시까지? 아무튼 넘을 수도 있고, 아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죠. 자, 취득세는 지방세라는 건 이미 아실 수 있고, 취득 단계에 과세를 하는데 얘는 특징이 뭐에 차관하여 과세하는 거예요? 감세력에 차관하여 과세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응능세. 근데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소득세, 다른 말로 뭐라고? 수득세. 개인의 소득은 한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인데 기본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인데, 얘는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를 하는 거죠.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취득세는 이런 내용들 없는 거죠. 1년 동안의 소득을 다 뭐한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얘는 합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그래서 뭐라고? 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얘기한 대로 얘는 언제 성립했고, 취득한 때. 확정은 신고시. 어려운 거 물어봤죠. 그래서 뭐? 신고주의.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했고, 달의 말일. 확정 신고시. 그래서 얘도 무슨 주의? 신고주의. 둘 다 신고주의니까 가산세 있다 없다? 있다. 가산금 있다 없다? 가산금은 모든 세목 다 있다고 그러죠.
신고주의인데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했으면 뭘로? 부가주의로 바뀌니까 뭘 보내니까 고지서를 보내주게 되죠. 그때 납부 기간까지 납부를 안 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가산금이 붙는 거죠. 이때 가산세는 취득세 가산세나 양도세 가산세나 같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같죠. 또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 있죠. 무신고에 대해서 기회 주는 게 기한의 신고 몇 개월? 1개월.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 주는 게 수정 신고. 그것은 취득세든 양도세든 뭐하다? 같다 둘 다 보니까 신고주의니까.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쭉 첫 번째 특징에 언급된 내용인데 단 취득세에서는 분납물납 없다. 재산세 문장 끌어다 쓰면 조심해야 되죠. 단 납세미자는 개인 법인 불가인데 양도세 납세미자는 개인만 그건 구분해 두셔야 되죠. 양도세는 분납물납 분납은 있고 물납은 없다 하는 정도 됐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 뭐냐? 취득세 과세 대상 13가지. 첫 번째가 토지와 건축물. 두 번째,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단 얘는 원시 취득은 제외고 승계 취득의 하남. 얘와 구분해야 될 게 회원권이 아니라 골프장이 나와야 되죠. 어디에 골프장? 사치성 재산의 골프장. 사치성 재산의 골프장은 중과하는 게 뭐는? 원시 취득은 중과하고 승계 취득은 중과 안 한다는 거. 그거와 자꾸 착각을 해서 뭐라고 또 선호해야 되나? 사치성 재산의 골프장은 뭐에 하나요? 원시 취득에 하나요? 중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임목, 네 번째 광업권, 어업권, 다섯 번째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그 과세 물권. 당연히 이 과세 물권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어떻게 푼다? 써놓고 최소한 뭐래도 앞자라도 써놓고 이걸 안 써놓으면 왜 못 푼다? 취득세도 갖다가 분재 풀면서 뭐 양도세도 갖다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양도세 과세 대상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얘는 건물 그랬고 얘는 건축물 그랬는데 결국의 내용은 같은 거죠. 공통된 특징은 다 뭐라고 한다? 부동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다.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아니라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첫 번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자산, 국외자산 둘 다. 국내자산, 국외자산은 뭐? 부동산, 임차권, 등기 여부 안 따지는 거죠. 단서가 없으면 뭘로 둔다? 국내 자산으로 두는 거죠. 두 번째가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첫 번째가 분양권, 두 번째 입주권, 세 번째, 네 번째가 채권이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개와 구분할 게 국민주택 채권이라든가 도시개발 채권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계약금만 지급했지만 그걸 팔아서 피를 붙이면 양도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또 청약, 예금, 증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재는 부동산이 아닌데 미래에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 다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의미로 익혀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여기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정했죠. 하나가 상장 주식을 뭐라고?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이렇게 되죠. 그건 누가 팔았을 때만?
대주주가 양도했을 때만, 소액주주가 양도하면 과세 대상 아니다. 그때 대주주의 정의는 4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맞으실 분은 100점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가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은 어디에서 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했다. 그걸 편의상 뭐라고? 장외 거래는 누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거기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다 납세비를 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비상장 주식을 뭐라고?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걔도 누가 팔으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다. 그리고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무슨 세금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다? 기타 자산. 첫 번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냥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고 처음에는 아니요 이렇게 안 나와요. 양도소득이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고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영업권은 뭐다? 기타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을 때 무슨 소득? 양도소득. 자, 두 번째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및 회원권. 요 회원권의 구체적인 예는 열거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배운? 취득세에서 배운 얘들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죠. 또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양도세 뭐라고?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및 회원권 그렇게 표현하죠. 또 요 회원권은 아니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처럼? 회원권처럼 인정받는, 그래서 회원권과 이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묶어서 익혔죠. 취득세에서는 주식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데 여기는 뭐까지? 주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다? 과점주주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이때 과점주주 지분 비율 50%, 초과 이상 얘부터 안 해서 그러죠. 얘는 초과 얘 했으면 이상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이상. 또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가 전체 자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주식도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 양도? 50% 이상 양도. 그러면 50% 이상 발행 주식을 한 번에 양도한다. 무리죠. 몇 년간? 3년간 합산하여 50% 이상 양도를 하면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식으로 과세하지 않고 뭘로? 기타 자산으로 과세를 한다 하는 내용이 되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다? 특수업종용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수업종 대표적인 골프장업이라든가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80% 이상. 주식은 한 주라도 주식에 80% 붙이면 안 되죠.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80% 이상.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다? 파생상품. 그래서 과세 물건을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구분은 몇 가지로? 5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한 거다. 원래는 얘가 13가지로 쭉 열거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암기가 어려우니까 유형별로 묶어서 암기를 하자라고 5가지로 유형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고 팔았을 때 양도세 내는데 양쪽에 걸쳐 있는 거 보이시는 거 있습니까? 부동산이죠. 또 회원권이 양도소득세는 어디에서? 기타 자산에서. 나머지는 공통된 게 없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은 모두 몇 개인 건가 찾아내십시오 하는 문제는 거의가 취득세, 과세 물건 일부와 양도세, 과세 물건 일부가 들어가 있죠. 주식도 따라가고 특히 전세권, 지상권 이런 애들이 따라오죠. 또 양도세, 과세 물건 고르세요 하면 얘 일부와 또 뭐가 따라온다? 취득세에서 뭐가 따라와요? 광업권, 허업권 이런 애들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놓는 이상은 백날 해도 그건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다. 됐습니까? 이건 이해 필요 있다 없다? 이해가 뭐 필요한 게 이해할 게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건 된다? 애우면 되는 거죠. 시간 투자해서 애우고 그거 가지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연습을 몇 번 해두시면 된다. 이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허가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나왔어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죠. 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정의들 선박, 사치성 재산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얼마? 1억 초과. 근데 여기 선박 그냥 들어가 있죠. 여기 선박, 요 선박에 그런 수식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 낼 때 뭐 한다? 수식어를 자꾸 붙이죠. 뭐 하라고? 헷갈리라고. 과세 물건에는 그런 거, 뭐 정의 그런 거 필요 없이 요 해당만 되면 허가 여부 따지지 않고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해당되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의 그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심할 것 이미 언급된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봅니다. 취득세에서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또 뭐까지 시설물까지 이때 시설물에는 독립시설과 뭐까지 부수시설도 포함이죠. 부수시설의 대표적인 예가 승강기라든가 또는 부착된 금고 이런 것을 설치, 수선하는 행위를 뭐라고? 개수. 뭐라고? 개수. 그래서 개수도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자, 두 번째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제외다? 원시 취득은. 그 다음 임목은 벌채된 것과 묘목은 제외. 그러면 임목을 취득했는데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려고 임목 취득할 수 있죠. 그때도 취득세 과세량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단 걔들은 세율이 표준세율 마이너스 2%에 들어가 있죠. 벌채하여 뭐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도 취득세 납세 의무 있다. 과세량이 들어가죠. 단세율이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금년도 추가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강어권과 어업권 의 난이도 높이면 추론에 의한 원시 취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뭐 면제. 비과세는 세법 기본 세법에 정리된 거고 면제, 감면 이런 것은 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아무튼 면제라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 회원권은 다 어떻게 운영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이죠. 단 골프 회원권은 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단서가 없으면 골프장 나오면 다보다 회원제 골프장이다. 그래서 그냥 골프장 나와도 맞는 거고 뭐라고? 회원제 골프장 나와도 맞는 거다. 그러나 간이 골프장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 단 요트 회원권은 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요트 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요트 보관소는 어디서 나오고? 납세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권리냐? 그 정도 납세지와 비교해 두셔야 되죠. 특히 이미 벌써 했지만 부동산과 부동산 원리와 주식은 부동산 원리와 주식은 취득세 과세량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양도세도 많이 하다 보면 헷갈리게 되죠. 자, 그 다음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 조심할 건 언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뭐 해두시라고? 외우시라고. 거기 하단에 요주의 취득세와 양도세 공통과세상 이미 언급했죠. 뭐가 뭐? 부동산과 회원권. 요거 시험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취득세 과세 물건으로 맞는 거 다만 써놓고 푸시고 양도세 과세 대상 맞는 거 몇 개 얘도 뭐하고 써놓고 푸시고 취득세와 양도세 공통에 걸려있는 거 그거 나오면 부동산과 회원권만 찾아라. 뭘 써놔요? 얘도 언제 다 써놔요? 그거 써놓으면 어떻게 푼다? 취양 이렇게 푸는 꼴이라고 그랬죠. 취득세와 양도세 과세상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찾으세요. 그럼 뭘 찾는다? 부동산과 회원권만 찾아라.
거기다 뭐라고 써놔요? 부동산과 해본권 써있죠? 그러니까 너만 찾아라 이렇게 써놔야 되죠? 얘는 써놓고 푸는 거? 아니다. 취득세 과세물권은 써놓고 풀고 양도세 과세물권도 써놓고 푸는 건데 구분됐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했었어야 저 얘기구나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취득세 중 재산세 내는 게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 선박 항공기죠. 차량 기계 장비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 공통 걸려 있는 건 요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다 공통에 걸려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죠. 걔 나오는 게 제일 쉽겠죠. 그거 나왔는데 또 과세 물건을 세 가지를 다 써놓고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는요, 과세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취득이란 과세 물건을 실제 취득한 걸 뭐라고? 사실상 취득.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취득. 사실상 취득. 대가를 주고 넘겨받으면 유상승계. 안 줬으면 유상승계. 최초로 만들면 원시 취득. 시효 취득.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신탁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양도담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양도담보 뭐다? 취득이다. 이때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 취득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무상 다 들어가는데 양도소득세는 요 과세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양도했을 때. 양도란 사실상 유상 이전. 그래서 무상은 양도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것들이 취득세에서는 대부분 다 뭐다? 취득이 되는 거죠. 그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냐 아니냐,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지는데 취득세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진다. 무상도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그러니까 그거 구분이 안 되신 분들은 취득세를 문제 풀 때 양도세 공부해 놓은 것들이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죠. 부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됐어요? 그걸 비교를 해놓고 그걸 구분하는 틀은 전체를 일일이 다 암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취득세는 뭐다? 유무상 모든 취득이 들어간다. 또 내 건 아니지만 등기부상 취득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그게 대표적인 뭐 신탁이죠. 그러나 양도세 양도가 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대가 받아야 된다.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 안 받았으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걸로 구분하는 게 기본 틀이다. 그런 기본 틀만 갖고 오시면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이미 얘기했지만 뭐 유무상,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 뭐 유상, 차이점 분명히 익혀두시고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취득이라는 건 완전한 소유권 취득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지방세법에 규정한 취득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뭐다? 취득이라는 얘기다. 대금을 안 줬는데도 취득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인 예? 연부 취득. 매매로 취득한 거죠. 걔는 취득 시기가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대금 다 완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도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개인 간 매매했을 때 취득 시기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 돈 줬는지 따져야 안 따지? 안 따지죠. 세법상 규정된 뭐면 취득이면 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됐습니까? 두 번째, 시효 취득, 양도담보 계약의 해제, 명의신탁의 해제,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양도담보, 양도세는 양도다 아니다?
아닌데 취득세에서는 양도, 담보, 등기부상, 뭘로 매매로 등기가 이전이 됐다면 당연히 등기부상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다.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신탁재산인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 위탁자. 여기서 물으면 또 희한한 대답이 나올 건데 넘어가죠. 아무튼 그래서 신탁재산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 위탁자인데 명의상 소유자가 누구로? 수탁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 취득했다는 건 누가 이전이 돼야 된다? 위탁자 지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 지이전이 있는 경우는 물론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는 의미 추가된 내용인데 사실상 이런 조문은 추가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아무튼 조문으로 추가됐다는 거. 자, 거기서 이제 사실상 취득해서 승계 취득의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미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 교환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현물 출자,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방향은 주주에서 법인으로 취득세 납세 문제는 법인이고 양도세 납세 문제는 주주 그게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하단에 언급되어 있죠. 또 채무는 돈으로 갚는 게 원칙인데 돈이 아닌 물건으로 갚는 걸 뭐라고? 대물변제. 아시느니? 위자료, 공사비 대가, 세금을 부동산으로 갚는다. 그걸 뭘? 물납이죠. 이런 게 다 뭐다? 대물변제다. 대물변제는 채무를 물건으로 갚았으니까 대가 주고받았죠. 그래서 뭐다? 유상. 그러니까 양도국세로 가면 다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얘기한 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넘어간 것은 대가 주고받는 거 없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뭘로? 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양도세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 또 배우자 직계점 미속계가 매매가 됐다는 것은 속내는 뭐 있을 수 있다? 증여일 수 있으니까 취득세에서는 배우자 직계 점유도 취득한 것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양도소득세로 가면 뭘로?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죠. 단 반대급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세는 뭐가 되고? 유상이 되고 양도세는 양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대가를 주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입증 그 관련된 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부담부 증여 많이 나오죠. 부담부 증여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됐다. 채무 부담분만큼 보다 유상이죠. 양도세는 양도고 나머지 부분은 보다 증여. 그러니까 양도세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상승계 취득이 한 가지 추가할 게 상속 재분할이 됐다. 상속 재분할이 됐다는 것은 이미 상속분할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분할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온 건 지분이 변경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기간 내에 재분할이 됐을 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 기간 지나서 재분할이 돼서 지분이 변경이 됐을 때는 물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거. 양도소득세와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가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양도세는 나올 리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원시취득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단 취득세에서 토지건축물의 원시취득은 납세 의무 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되죠. 이 정도로 정리가 이루어지면 되고 그 다음 의제 취득으로 넘어갑니다. 의제 취득 토지 뭐가 있다? 지목경지요. 건축물의 개수, 개수란 대수선과 시설물 등의 설치, 그 다음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그 다음 과세물권, 과점주주. 여기서 과점주주가 나오죠. 또 과점주주 지분 50% 초과, 양도세에서는 50% 이상, 50% 초과인데 단 언제는 제외?
설립시 과점주주는 제외. 가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이 얼마를 초과하면 50%를 초과하면 그 다음 주문이 어떻게 된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과점주주 주식을 취득해서 뭐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뭘 취득한 걸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게 뭐? 의제투입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OX 5죠. 단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 문장은 X 외 설립시는 제외니까 과점주주에서 시험 나왔을 때 그거 못 찾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무튼 지금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기대를 해보고. 자, 그래서 의제 취득 몇 가지? 4가지인데 단 지목 변경, 개수, 종류 변경 얘들은 뭐 했을 때 과세한다? 증가했을 때죠. 그래서 과세핀이 뭐다? 증가한 가해 이렇게 되죠. 뭐다? 증가한 가해.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로 넘어갑니다. 옆에 양도세 이미 얘기했죠. 사실상 뭐라고? 유사. 문제는 소유권 이전 방법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래서 양도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야 되죠. 이때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으면 뭔데? 양도인데 대가를 안 받았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죠. 신여나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때 양도에 해당되는데 대가를 주고받아서 양도에서 뭐 하는 경우 있다?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환지. 환지는 교환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정리하는 내용인데, 자,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양도, 일반적인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이매죠. 경공매, 물라, 가보다 양도, 매매를 하는데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주는 걸 뭐라고? 활부매매. 활부매매도 매매다 아니다? 매매다. 그러니까 양도죠. 단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상속이나 징여, 명의신탁 이런 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본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본인이 취득하는 건 양도가 아니다. 그것만 양도가 아니고 취득도 아니라는 거. 취득세에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걔는 취득세 납세 의무 없다. 본인의 부동산을 어떻게 경매로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취득도 아니다. 그것 뺀 나머지 무상이전 명의신탁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죠. 취득세에서는 취득이지만 양도세는 양도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은 얘기할 거 없죠. 부담부 징여도 이미 한국에서 왔죠. 채무부담부는 뭐? 양도고 나머지는 징여. 단 양도소득세는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 부담부 징여. 그러면 양도가 뭘로? 징여 추정으로 가니까 전체가 뭐가 될 수 있다? 징여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 환지와 관련된 부분. 환지 A 시점에 취득했는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 B가 C로 바뀐다. 이게 환지죠. 언제 소유권이 이전된다?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곧 이전되는 것을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얘기한다?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벌이 변경된 경우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원래 원수유자한테 이제 밖에서 넘어왔죠. 걔 돈 필요하면 뭐 한다? 판다. 그걸 뭐라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얘는 양도도 아니다? 양도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절대 면적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이유? 공사비 대가로 땅을 떼주니까. 그럼 공사비 대가로 땅 떼줬으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뭐다? 대물변제다. 대물변제는 원래 뭔데? 양도인데 이때는 양도에서 뭐 한다? 제외를 해준다.
그걸 뭐라고? 보류지 또는 채비지 충당. 채비지 충당했다. 원소유자한테서 누가?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뭐라고? 채비지 충당 또는 보류지 충당. 그래서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다가 뭐하면? 팔으면 그걸 뭐라고? 채비지 양도. 그때는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이때 내가 받을 권리 면적에 비해서 실제 받은 면적이 늘거나 줄을 수 있죠. 늘으면 돈 내고 사는 거니까 뭐고? 새로운 취득이고, 줄었으면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그건 뭐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정상금 수령. 뭐라고? 정상금 수령. 나중에 양도 및 취득 시기 따질 때 조심해야 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양도담보. 양도담보 말 그대로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뭐했다? 양도 매매로 넘겨줬다. 그러면 등기부상은 뭘로? 매매로 되어 있지만 속내는 담보로 제공을 했으니까 그런 조건을 갖춘 경우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매매로 넘어가서 등기부에 매매로 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취득세에서는 당연히 뭐다? 취득이다. 그러나 양도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그 밑에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 4%. 근데 내가 담보를 했으니까 나중에 돈 갚으면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때 또 넘어갔을 때도 뭐다? 취득이죠. 그럼 그때도 몇 프로? 4%. 이때 취득세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된다? 환매특약 해놓으면 되죠. 뭐 하면 된다고? 환매특약. 환매특약 하면 취득세 세율에 특례세율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1%의 첫 번째가 뭐? 환매특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양도담보 거기까지 이제 내용으로 파악하려면 어렵고, 양도담보는 양도세는 양도다 아니다? 아닌데 취득세에서는 뭐다? 취득이라는 거. 자, 다만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을 했으니까 돈을 갚았으면 나중에 뭐에 소유권 원위치해야 되죠.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 환원됐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를 못했다. 그걸 뭐라고? 채무 불이행, 변제에 충당이 되면 뭐다? 양도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용어의 뜻만 알면 양도인지 양도인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요 용어를 천천히 생각해서 뜯어봐서 분석을 해본다? 말 된다 안 된다? 그냥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기 전에 그걸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 혀가 돌아가면 외워지죠. 뭐 하라고요? 혀가 돌아가라고. 구구단 외울 때도 백날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리 내서 외웠죠. 그런 식으로 부지런히 뭐 하라? 또 들으셔라. 보는 양보고 보는 양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봐서 안 될 때는 읽을 때 혀가 꼬이네? 이거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되죠. 머리는 판단이 안 되지만 몸은 알고 있죠. 몸이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다는 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 몸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진작에 1월 달에 알고 줬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단순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됐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적법하게 매매됐다가 당사자 합의해서 소유권 환원된 것은 양도라는 거. 그 다음 양도가 아닌 8번째에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였다? 분할해서 교환할 수 있다. 그림 떠오릅니까? 그게 농지의 교환 분합의 내용과 결국은 같죠. 근데 농지의 교환 분합은 비과세니까 교환 분할 비율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데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되는 면적 전체 면적이 몇 프로? 20% 이하였을 때만 양도에서 뭐한다? 제외를 해준다는 것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요주의. 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이때 채무에 해당되는 건 뭐다? 양도다. 그럼 양도세 납세면 누가 진다? 증여자가. 나머지 부분은 뭐다? 증여. 증여세 납세면 누가 진다? 수중자가. 이때 취득세 납세임이 있다 없다? 있다. 취득세 납세임이 누구다? 수중자다. 전부 증여받은 부분만 전부 채무에 해당되는 건 물론 유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무상, 상속 위의 무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납세임자 물어봐요. 누가 납세임자인지. 그 다음 이미 얘기한 대로 배우자 직계점 배석권의 양도는 취득세세는 뭘로 보고? 증여로 보고 양도세는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그랬죠. 양도세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직접 거래하면 증여세 낼 수 있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서 특수관계인 끌어들여서 우위로 양도할 수 있죠.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했다가 다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이중 배석에 뭐 할 수 있다? 다시 양도해서 증여세 피해 나갈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얘를 내온다. 2월과세를 내온다. 2월과세를 내온다. 얘기를 하지 말지. 100점 맞아야 될 분들이 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유주의. 다음의 경우는 증여가 아닌 뭘로? 양도로. 그건 대가를 줬다는 사실이 뭐했다? 입증이 됐다는 얘기다. 그때 공개된 시장, 경매, 공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식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죠. 또 파산성으로 처분할 때 매매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 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버지 걸 아들이 샀다. 그래도 증여다, 양도다, 양도다. 취득세에서는 유상, 무상, 유상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등기를 유한한 자산을 서로 뭐했다? 교환이 됐을 때 그래서 배우자 직계 정비소 간의 부동산 교환은 무조건 뭐다? 양도. 취득세는 뭘로? 유상으로. 그건 꼭 기억하십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냐 아니까지 정리가 끝났고 그 다음 3페이지 취득세는 납세임이가 언제 성립했다? 취득 시기가 나오죠.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상당한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보유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래서 무슨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래서 얘 설명하는 순서는 취득세의 요 순서로 쭉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쭉 보는데 3번. 얘는 가로 속에 유형 내용이 나와 있고 왼쪽이 뭐고? 취득세의 무슨 시기? 취득 시기고 오른쪽이 뭐다? 양도소득세 무슨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딱 보는 순간 내용이 많은 게 첫 번째 뭐? 매매. 일반적인 뭐? 매매 등 이런 걸 뭐라고? 유상, 승계, 취득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매매인 경우, 취득세인 경우는 첫 번째 객관적인 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냐 아니냐 하는 걸로 나눠지죠. 객관적인 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시기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얘는 비교하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와 비교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와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과 비교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등기 등록일과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렇게 올 수 있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증되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몇 가지가 아니고 6가지가 아니고 어디에서 6가지인데? 과세 표준. 취득 시기는 뭐다? 5가지다. 첫 번째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그 다음 수입, 그 다음 판결문, 그 다음 법인장부, 그 다음 경공매. 이때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 화의, 조서 이런 것들은 판결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계약이 해제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에서 제외한다. 그런 문장 없다. 그런 거 없다. 자,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거의 대표적인 요거 이외의 대표적인 예용 매매니까 누가 매매하면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지면 뭐가?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지면 취득식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얘와 비교하는 것도 딱 하나 있다. 뭐? 등기 등록일. 뭐? 등기 등록일을 비교해서 뭐한다? 빠른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실제 사례로 했을 때는 항상 해봤죠. 여기에 해당되면 뭐와 비교했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을 비교했고, 개인 간 매매했을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과 등기 등록을 비교해서 뭐한다? 빠른다. 반드시 얘는 뭘로 알아둬야 된다? 사례도 풀 수 있어야 된다. 단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때는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거기서 키워드 계약일 문제 푸실 때 조문이 그대로 옮겨오는데 틀리게 하는 게 어디다? 계약일에서 많이 틀리게 하니까 눈동자가 어디가 있어야 된다? 계약일. 그래서 네 말대로 내가 눈동자를 계약일로 갖다 뒀는데 60일을 또 30일로 바꿔놔서 못 찾았다. 그래도 눈동자는 어디로 간다? 계약일. 됐어요? 그럼 문제는 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데 이행이 안 될 수 있죠. 사실상 이행이 안 됐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행이 안 됐어도 납세의무는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언제가 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되면 자동 성립이죠. 이날 뭐 한 걸로 보니까?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단서가 들어가는 것이다. 단 등기를 한 경우 안 한 경우? 안 한 경우. 등기를 했으면 무조건 보니까 취득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고 언제부터 얼마이네? 취득일로부터 60일. 여기는 또 계약일 아니에요. 취득을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했는데 잔금을 이행 안 하면서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해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얼마이네?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해서 뭐 한다? 제외를 한다. 왜 이 조문이 필요했는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일로 했다면 이미 돈 줬으니까 그런 점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돈 주고 받는 것을 따지지 않고 취득시기를 뭘로 했으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했으니까 이행이 안 돼서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해제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문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단 이때 계약이 해제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 서류로 화해 주소, 공정영서 등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 판결문은 아니지만 입증하는 데는 뭐 한다? 들어간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손등기는 이미 다 얘기 끝난 거죠. 이렇게 취득세는 누구랑 거래했느냐를 따지는데 양도소득세로 가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원칙이 다 언제? 사실상 대금 청산일. 딱 비교하면 얘도 하나만 비교한다. 뭐와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얘도 뭐?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등록일 비교해서 뭐한다? 빠른 날 이거밖에 없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매수자 누가 내는 세금인데? 매도자가 내는 세금인데 매수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신 내줄 수 있다. 기억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했는데 매매대금이 5억인데 양도세가 5천만 원이다. 이때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5억을 준 시점이다. 5억 5천을 준 시점이다. 5억. 그래서 사실상 대금 청산일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포함 제외 조문으로 문제가 꽤 나오죠. 근데 매수자는 실제 그러면 5억 주고 산 거다. 5억 5천 주고 산 거다. 5억 5천 주고 샀으니까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지가 팔아먹을 때 입증이 되면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언제는 빼라고 하고 언제는 넣으라고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는 들어가는데 양도 및 취득시기 따질 때 사실상 대금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포함 제외라는 부분 구분을 해놓으셔라.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가로 속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 다닐 때 포함 제외
단 얘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포함 제외? 포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것, 그거와는 구분이 돼야 되죠. 그런 문제 봤던 것 같아요. 문제 풀이반에서 힘을 써가면서 열강을 해줬는데 또 듣는 이 처음이다 그러죠. 자, 예와 비교하는 것이 등기등록일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 등기등록일을 양도세는 뭐라고? 등기접수일. 주식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명의개소일.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또 하나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할 수가 없다. 그때는 뭐다? 등기접수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헷갈리게 하려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매매인 경우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다. 단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언제다? 등기접수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또 그러네 그러죠. 지금 매매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비교했는데 뭐가 나온 게 쉽다? 양도세가 훨씬 쉽죠. 취득세는 따져봐야 되죠. 취득세를 많이 하셨어요? 양도세를 많이 하셨어요? 둘 다 많이 하셨어요? 세법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 보다가 취득시기 보다가 끝내고 또 다음에 또 볼까? 취득세 과세된과 취득시기 보다가 또 끝내고 그래서 얘는 많이 봤죠? 그래서 이 문장들은 많이 안 하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따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할 것.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렇게 유상승계인데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주는 걸 취득세에서는 이미 얘기한 대로 뭐라고 그랬고? 연무취득. 양도세는 장기활부. 단기활부는 양도세에서 그냥 뭐다? 매매다. 취득시기에는 단기활부가 아니라 뭐다? 장기활부다. 그래서 장기활부는 키워드가 뭐다? 장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연부취득은 취득시기 언제? 사실상 연로금 지급일. 뭐와 비교한다? 등기등록을 비교해서 뭐한다? 빠른 날. 그러는 거죠. 양도소득세 장기활부는 언제?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뭐한다? 빠른 날. 그래서 얘는 장기활부는 반드시 그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안 되면 뭐 빠른 날이라도 그 이유 활부금 지급일이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출제로 가시면 연부취득과 장기활부 헷갈리게 되려면 장기활부에서 뭐라고 내겠어요? 사실상 활부금 지급을 이룰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빠른 날이라고. 구분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유상이었고 무상으로 넘겨받는 거 상속도 있고 뭣도 있다? 징역. 그 중에서 상속은 항상 뭐하니까? 같으니까 관계없는데 징역은 문제죠. 징역은 취득세에서는 취득시기 언제인데? 계약일인데 양도세는 징역 받은 날. 이렇게 징역 받았다. 양도다 아니다? 징역 받았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징역 받은 자산을 뭐하면? 팔으면 양도죠. 그러면 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얼마나 되느냐. 요걸 따지기 위해서 뭘 따진 거다? 취득시기 따진 것이다. 징역으로 인해서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무슨 시기? 취득시기. 그렇게 문제를 내면 취득세 취득시기나 양도세 취득시기나 똑같이 문제가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얘를 취득세나 양도세 섞어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취득세는 언제고? 계약일이고 양도세는 언제? 징역 받은 날. 취득세로 보게 되면 먼저 등기를 했으면 언제가 된다? 등기등록일. 그래서 비교해서 뭐한다? 빠른 날. 이럴 수 있죠. 징역 계약도 계약이죠. 줄게 알아서 받을게 계약은 성립했는데 그 다음 소유권은 안 넘겨주고 등기 안 해주고 미루고 있더라. 그래도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그러면 안 받을래 이럴 수 있죠. 그럼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해제가 될 수 있다.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그때는 취득해서 뭐 한다?
제외를 해준다는 얘기다. 됐어요? 근데 양도국세에서는 취득시기 언제라고? 증여받은 날. 걔는 실제 뭐 한 거다? 받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실무상한 부동산은 등기를 얘기해요. 그럼 이미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취득해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게 바로 무슨 날? 증여받은 날 그런다. 그런데 2월과세 적용을 했을 때 2월과세 누구는 또 증여받은 자산? 배우자, 직계, 종류도 증여받은 자산을 얼마 이내? 5년 이내에 양도를 해서 2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지금 이 조문으로 본다면 취득시기가 누가 뭐한 날인데?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 정비속이 취득한 날인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언제? 증여한 배우자, 직계, 정비속이 당초 취득한 시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은 날에 예외 뭐가 나온다? 2월 과세.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정비속이 뭐한 날?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상속은 취득세든 양도세든 다 언제다? 상속 개시. 단 취득세에서는 상속과 똑같이 유중이 하나 조문에 들어가 있죠. 유중은 취득세에서 언제? 유중 개시. 단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받았을 때 상속 개시일이 취득시기인데 그거에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가업 상속 공제자산과 또 하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따질 때는 언제?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100점 맞으실 분이 아니면 그 두 가지 예외점 반드시 한 가지는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뭐? 세율 상속받았을 때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도 아니다? 양도다.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 1억이고 상속 개시일이 5억이고 양도를 했는데 6억이다. 이때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때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양도가액 얼마? 6억. 취득가액 얼마? 전태 이거 한 거죠. 취득시기 언제라고?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얼마? 5억. 얼마? 5억. 장기보유 특별공지에 보유기간 몇 년 이상? 3년 이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거 따진 거죠. 그런데 못 따질 때만? 세율 따질 때만. 과세표까지 이제 계산 끝났어요. 거기에 세율도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때 따질 때만 언제? 피상속이 취득한 날부터 따진다는 것. 됐어요? 자, 그 다음 원시취득의 대표 건축물에 뭐가 있다? 건축. 자, 취득세에서는 취득시기 언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걔를 뭐라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같은 얘기 다른 얘기? 그러나 사용승인 떨어지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졌으면 언제? 임시사용승인일.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뭐인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인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때는 취득세는 언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게 하나 추가된 거예요. 사실상 사용이 뭐? 가능한 날. 취득세에서 요 날과 뭘 비교해서? 사실상 사용일과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똑같은 구조라고 했죠. 용어만 달리 썼을 뿐이고. 그런데 차이점. 양도소득세는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나올 수 없죠. 그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사실상 사용 가능한 날은 어디에만 있다? 취득세에만 있다. 그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그게 차이점이다. 이건 같이 써놓고 안 보면 백날 말도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수업 시에는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차이점 정도로 익혀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또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가 특수한 경우가 있죠. 도시개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죠. 또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죠. 그때 환지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환지는 소유권 언제 넘어간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정비사업으로 소유권 언제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근데 주택이니까 이 날짜 이전에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단 1번 동그라미고 그거와 비교해서 3번 동그라미 정비사업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뭘 취득했다? 토지. 얘는 주택이 아니죠. 토지 정비사업이니까 언제? 소유권 이전 요시일 다음날. 단얘는 사실상 사용일과 비교하는 게 없다는 얘기다. 앞에서 환지 방식이나 정비사업으로 뭘 취득하면? 주택을 취득하면. 공법에서 소유권 넘어가기 이전에 미리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와 비교해서 뭐 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단수의 두 번째 주택법이 나오면 뭐다? 사용검사 받은 날. 그래서 얘는 원래 양도소득세는 공법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파트는 뭘로 풀으라고 했어요? 공법으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단 사실상 사용일과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그건 세법의 내용이죠. 얘와 반드시 비교해서 익혀둘 게 그 다음 9번으로 가면 9번 타이틀 읽어보세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양도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이다. 걔는 반드시 세법으로 부르시라고 했습니다. 뭐가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고. 그러나 환지 과정에서 징한지나 감한지가 나올 수 있죠. 그때 징한지나 감한지는 공법과 똑같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조심할 게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 나오면 뭐다? 환지전 토지의 취득이라는 거. 이제 걔는 나오면 무조건 맞을 것 같아요? 자, 3페이지까지 끝내고 시죠. 7번 점유시효 취득. 취득세는 언제인데? 시효 완성일인데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간척. 취득세에서 나오죠. 공사중과 인가일. 전에 써버리면 사실상 사용일 수 있죠. 미리 사용 승낙받으면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 그래서 중보한 날, 빠른 날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지목 변경과 종료 변경. 지목 변경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가 뭐?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보한 날, 빠른 날. 그 전에 먼저 써버리면 사실상 사용일. 지목 변경에는 걔가 또 단수로 붙죠. 지금까지 하는 거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3, 4, 5번 재산분할이 빠졌죠. 5번 재산분할. 취득세에서 추가로 조문에 들어간 거. 취득시기. 재산분할은 유상, 무상? 무상이죠. 취득 시점이 등기 등록일이다. 취득세에서 양도세에서 취득세에서 양도세는 재산분할이 뭔지 알죠? 실제 취득한 게 누가 취득한 거예요? 배우자가 취득한 거죠. 누가? 배우자가 취득한 거. 배우자 명으로 취득했던 걸 재산분할로 내 걸로 넘겨온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등기 등록일인데 양도소득세에서 이게 나온다면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써놓으면 양도세는 주문이 없는데 헷갈릴까 봐 안 쓴 겁니다. 그게 점유시효 취득과 똑같은 논리죠. 점유시효 취득은 양도세는 언제? 점유개시일이 실제 취득한 시점이죠. 근데 취득세는 언제? 시효 완성일 달듯이 그렇게 해서 비교 정리를 해두시고 자 10분 하셨다가 이어 넘어갑니다.
추세.